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자, 제가 제 강의 중에서 기출 전문가 문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 아마 대부분 다 풀어봤거나 또는 기출 강의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저의 기출 전문가 문학은 기존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했을 때와 또는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저는 일단은 제 소개 뒤에 있지만 25년 이상 강의를 했고 기출문제와 얼마나 많은 문학작품을 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문학 전공자로서 문학 전공자로서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오메가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메가 콜 모의고사 등등을 모두 감수를 했고 모든 선택지, 모든 작품들의 어떤 연관성들을 다 검토했고 제가 20년 이상 제 스스로 모의고사도 출제했던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문학이라는 기출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우리는 접근해야 되고 어떤 작품들이 출제되는지를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릴 것이고 결국 이 강좌의 핵심은 이 문학작품의 본질인 어떤 뜻풀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이 작품을 객관적으로 해석해내고 정답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강의의 본질이에요. 가장 그나마 논리적인 문제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최근 6년간의 수능과 6월, 9월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만 담아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의 경향과 논리성을 익혀서 어떤 작품이 나와도 풀 수 있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단순히 우리 수업에서는 이 작품을 뜻풀이를 받아 적거나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번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작품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고 그래서 낯선 작품도 빠르게 끝낼 수 있고 EBS를 혼자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도 나와 있지만 뒤에도 최인호 수업 듣는 친구들은 25분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컷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저는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네요. 메가에서 22년 됐고요. 기출 얼마나 많이 풀었겠습니까? 문학, 국문학 전공자네요. 대학원까지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수들이 어떤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치 있게 두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또 인문학 책 9권을 쓴 작가로서 어떻게 보기든 선택지든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작가들은 글을 쓸 때 문학 작품을 쓸 때 어떤 논리적 기준으로 쓰는지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별볼 없는 작가처럼 보이지만 또 상도 받고 또 올해 새로 이 고1들은 논술 교과서 학교에서 선정한다면 저의 교과서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강의의 특징은요. 22년 수능 강의를 했다. 사실 메가에서만 22년 한 거고요. 실제는 25년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출 강의하면 제가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출 전문가입니다. 대충 기출을 뜻풀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작품을 쓰는 작가, 그동안 모의고사를 출제해본 사람으로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능 출제 원리, 기출의 패턴 구조. 시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소설은 어떻게 나오며 소설에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완벽한 구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보기를 가지고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기랑 선택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두 개를 통해서 그러면 작품의 핵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요 기준이 되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강의이자 교재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모든 이 문학의 선택지의 정오답을 다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답도 정답도 논리적 근거가 명확한 거죠. 다시 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암기라거나 감으로 푸는 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암기된 내용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감으로 풀면 느낌으로 풀면 안 됩니다. 문학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감상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험이 안 됩니다. 감상법 이렇게 나온 책들은 다 틀린 책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딱 복이와 관련돼 있을 때 정답, 관련 없으니 오답이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아닙니다. 작품을 선정하는 거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누가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1등급 받고 싶은 친구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하다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수강평들을 많이 보세요. 매가 있는 거기에 보면 자, 굉장히 낮은 등급에서 1등급으로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몇 등급이 상관없이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어 한 등급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막 튀어오르니까 놀랄 정도로 이 문학부터 딱 들었을 때 이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체감이 올 거예요. 차원이 다르네? 이게 풀린다고? 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체인호 수업은 복이랑 선택지만 보자가 아닙니다. 보기 선택지를 토대로 기준으로 객관을 삼아서 작품을 접근해야 내 주관이 안 들어간다입니다. 그런데 보기와 선택지를 봤더니 논리적으로 이미 답이 보여서 안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선택지라는 논리관계를 연구하면 정말로 작품 가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확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체인호 수업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가 수능일수록 더 완벽한 거예요. 수능은 논리적으로 문학을 출제하는데 우리가 비논리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자꾸 문학을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암기나 배경 지식 없이 논리로 빠르게 문제 푸는 비법들이 공개될 것이고요. 수능 출제 원리를 모르는 학생들 이제 원리를 알게 될 것이고 문학을 2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친구들 이 강의에서 모든 노하우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도 우리는 10문제 이상을 푼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 방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제가 첫 강의, 그러니까 현대시 첫 강의, 고전시가 첫 강의 또는 현대술, 고전술을 첫 번째 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어떻게 푸는지 첫 번째 건 예시를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대로 똑같이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제 강의랑 비교해 보면서 체인호는 어떤 문학작품도 제 느낌, 생각,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이 지식이 없고 어떤 감정도 없다라는 전자에 주어진 객관적인 자료, 조건만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머리를 텅 비우고 문제를 풀어요. 그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25년 동안 강의를 했고 10년 이상 국문학 전공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작품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설명 안 합니다. 일도 안 해요. 그럼 문제 푸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적는 수업을 하고 있거나 자료를 받는 수업을 듣고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문학은 장애 요소가 될 거예요. 논리 교정 스스로 내가 첨삭을 해보는 거예요. 복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난 복은 이렇게 구조를 정리했는데 체인은 이렇게 설명하네. 그 차이점들을 스스로 교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 강의에서는 뭐다? 문학을 넣고 문학의 복이랑 문제 주는 거 이런 걸 주관식으로 풀어오는 게 과제입니다. 보기를 구조화했을 때 보기를 가지고 선택지를 연결시켜보고 선택지와 다른 걸 찾아라. 또 선택지만 놓고 봤을 때는 조건부랑 서술부가 다른 거를 분석해봐라. 선택지 5개의 논리관계가 틀린 걸 분석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교재를 보면 이론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시가문학이면 시가문학을 어떻게 접근한다. 사문문학이면 사문문학을 어떻게 접근한다가 나올 거고요. 문제편을 보면 영역별 난이도별 이게 현대시면 현대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해설편을 보면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고 왜 답인지 아닌지를 논리적 근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더 자세히 본다면 이렇게 문학 같은 경우 제일 중요시 보기를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 시간문학의 보기 오른쪽에 구조화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지 그래서 보기를 통해 가지고 핵심을 잡는 걸 시각해 놨고요. 여기에 있는 선택지들은 이 보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든 선택지들의 정오답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설도 똑같죠? 소설도 봤을 때 보기를 보면 대부분이 인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랑 이 보기에 나오는 인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인물의 관계를 그릴 수 있고 갈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이 소설의 핵심을 내가 전혀 몰라도 낯선 작품이 나와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에서 EBS를 반영하지만 현대시가 두 개가 결합되어 나온다면 하나는 EBS, 하나는 낯선 작품. 고전시가를 반영한다면 고전시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나오면 하나는 EBS, 하나는 낯선 작품. 소설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이 EBS면 고전소설이 낯선 작품. 고전소설이 EBS면 현대소설이 낯선 작품이에요. 그렇더라도 산문은 역시 일부 지문만 유사하고 세네 줄, 나머지는 다른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기에서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의 관계를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교재에서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보기 문제랑 선택지의 관계를 풀어놓았고요. 그래서 선택지의 범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재는 없는 건데 이 1번과 2번이 어떤 선택지가 관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고 없고 3번, 4번 선택지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선택지, 이 선택지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하나의 작품 속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나 핵심은 이미 보기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선택지 5개 중에서 하나가 틀리다면 4개는 같다는 뜻이에요. 4개는 같은 범주에 있는데 하나만 다른 범주에 있는 게 답이 될 것이고 이 4개의 범주 간에 서로 이 1번이 근거가 돼서 2번이 맞게 되는 것이고 1, 2번을 토대로 3번이 맞게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관계를 읽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만 교재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완벽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문학도 똑같이 여기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 문제를 기준으로 이거는 다른 문제도 보는 힘이에요. 우리는 문학을 25분에 푼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 강의를 보면 현장에 수업 듣는 애들은 너무 빨리 한 지문을 한 세트를 푸는데 4분 정도 벌써 풀고 노는 친구들이 너무 대다수여가지고 엄청 빠르게 풀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보기를 보고 이미 답이 캐치가 나왔어. 갈 필요가 없어졌네. 근데 보기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 왜? 보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그 보기에 더 구체적인 작은 범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큰 보기 안에서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답이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정답 못 찾는 건 그 부분만 가서 확인하면 시간이 팍팍 줄어듭니다. 자, 시간문학에서 필요한 우리가 개념어들, 표현과 발상 이런 것들 푸는 방법들 또 개념들도 정리해 놨고요. 산문도 똑같습니다. 서술 방식 우리가 지문 안 가도 풀 수 있는 논리, 보기나 줄거리로 서술 방식도 풀 수 있는 것들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출 전문가 문학을 통해서 문학이 굉장히 쉬워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문학은 뜻풀이, 암기, 자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인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풀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키우고 문학 25분 안에 들어와서 문학을 공부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